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자, 요번에 처음으로 고득점 기출반이라는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전체 우리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초급반으로 용어 정의반, 용어 정의를 위주로 하는 수업이 있죠. 상하수도 기술사 쪽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쪽에 용어가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용어 정의 위주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초급 과정이고, 매주 우리 주말마다 나가는 수업이죠.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 정규반에서 우리가 수업을 나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중급반에 보면 답안 클리닉이라고 있죠. 제가 하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를 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어플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가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답안 클리닉입니다. 매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을 꾸준히 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서 이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스킬들이 점점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답안 클리닉을 통해서 이 직접 우리가 답안지에다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모음 답안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고, 그 모음 답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6개월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새로 이 답안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똑같은 내용의 답안 기존에 이제 작성해 놓은 분들이 있겠죠. 자, 그거를 또 참고해서 더 업그레이드한 답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분들이 다 합격자들이기 때문에 합격 답안입니다. 그 합격 답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매우 수준이 높은 답안이 현재 이 답안 클리닉 안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반, 그 외에도 이제 고급반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캠프가 있죠. 자, 먼저 포커스 캠프. 자, 얘는 우리가 시험 전에 직접 모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모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 분위기, 그리고 그 시험 시간에 대한 적응,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커스 캠프에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되죠. 포커스 캠프에서도 물론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득점 기출반이라고 개설을 하는 이 과정은, 제가 정규반 수업을 할 때 매번 자, 기출 문제들을 유형화해서 그 유형별로 답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모분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하고 계속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작성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도 이제 바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답안 클리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유형별로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내니까 그걸 이제 답안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기출 문제들,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본인이 직접 유형화해서 그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정규반에서 다룬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답안 클리닉에서 다뤘던 수준이 높은 그런 답안들, 그 답안들을 예시로 그 정규반에서 유형화한 그 문제를 어떻게 수준이 높은 모범 답안으로 만드는지, 실제 우리 합격자들 답안을
같이 갖고 와서 이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개설한 고득점 기출반이 되는데, 정기반에서 항상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유형별로 답안 작성 부분이 좀 부족하다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게 돼서 아마도 정기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는 분들, 답안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답안 작성이 좀 어렵다, 답안 작성 요령을 잘 모르겠다, 또는 모음 답안의 예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답안이 모음 답안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고득점 기출반은 어떻게 수업을 나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규반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염소 소독에 대한 걸 예시로 가져왔는데, 염소 소독 쪽이 또 유형이 좀 많다 보니까, 자, 수업 시간에, 정규반 수업 시간에서는 이 염소 소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안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 암기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을 쭉 나가죠. 개요, 유리잔류염소 또는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특징이라든가 그 외에 소독제, 이산화염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먹는 물 잔류염소 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소독제를 주입하게 되는데 소독제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소독 설비, 계측 제어 방식, 그리고 우리가 정수 처리 시 염소제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주입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배급수 과정에서 공급하는 주입하는 제염소 주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한 원리, 특징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다룹니다. 물론 제한사항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뭐 수업 내용인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이죠. 자, 수업 시간에 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총 염소 소독에 대해서는 36문제가 있는데 이 36문제들을 단답형 또는 서술형, 그리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로 해서 쭉 분류를 하죠. 자, 분류를 하고 좀 수준이 높거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들은 좀 같이 한번 또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기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하고 유형별로 답안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해도 만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염소 소독과 관련된 내용 중에 파괴점 염소 주입도 있죠. 자, 이 문제도 매우 이 예상 문제고 출제빈도 높은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쭉 다루죠. 자,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염소 소독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파괴점 염소 주입을 어떻게 끌고 가서 같이 답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형별로 답안을 직접 만들고, 자, 그 다음 이 상하수독 기술사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60점이라는 합격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격자 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대평가가 됩니다. 자, 매년 보면 합격률은 5%에서 한 10%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본 분들 중에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해야만이 합격점인 60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과정이 유형별로 답안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답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상위 5%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형별로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가는 과정은 자, 여기 이제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죠. 바로 이 과정, 분류하고 그 분류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인데, 자,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염소 소독. 위에 염소 소독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둘을 합쳐서 유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들어 보면 단답형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잔류 염소 형태 또는 pH에 따른 잔류 염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 70회부터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총 4번 출제가 됐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그 4번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형으로 한번 단답형의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 유형을 보면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로 불연속점 염소 처리, 화과점 염소 주입, 파괴점 염소 주입 이와 같은 개념, 원리, 그리고 정의를 묻는 유형의 문제가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단답형이니까 한 페이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면 되고,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앞서 우리 파괴점 수집에서 봤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을 보면 염소 주입에 따른 잔류 염소 형태 그리고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해서 묻는 내용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 3, 4교시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1번 유형과 2번 유형을 합친 형태다라는 거죠. 자, 각각 잔류염소에 대해서, 잔류염소 형태에 대해서 물으면 단답형,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해서 물으면 단답형인데 둘을 합치면 서술형이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둘을 합친 유형의 문제들 보면 총 숫자가 잘못 나왔네요. 9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것보다는 훨씬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답은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형을 보면 염소 소독의 원리. 자, 전반적인 염소 소독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고, 그리고 염소 소독 시 영양 인자. 자, 그리고 염소 소독에 들어가는 소독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반적인 염소 소독에 대한 원리를 묻는 문제죠. 그리고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거죠. 전, 중, 후 제염소 주입. 자, 이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서술형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총 24문제가 출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단답형 문제들도 같이 유형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주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유형의 문제가 출제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 물론 단답형 문제들도 좀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 서술형 문제로 주로 이제 답안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답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실제 모금 답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되는 유형 보면 소독 설비 계측 제어 방식, 앞서 그 본문 주 수업 내용이 있었는데 계측 제어 방식에 대해서 2번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뭐 그러면 그 정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내용을 앞서 염소 소독의 원리, 그 앞에 문제 있었죠? 그 4번 유형의 문제의 내용을, 이 내용을 합치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답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탈염소 처리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 이 문제는 출제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출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빼놓고 시간 남는 분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실제 우리 답안 클리닉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리고 요 위에 유형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전부 다 합격자들 답안이고요. 자, 그 합격자들은 어떻게 그런 답안 작성했는지 실제 답안지에다가 손으로 직접 쓴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유형 3번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유형이었죠.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단답형 두 개를 합친 그 유형이었죠. 자, 유형 3번입니다.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에 대하여 설명해라 라는 거죠.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설명하고, 그 다음 염소 주입과 염소 주입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바로 파괴적 염소 주입을 묻는 겁니다. 자, 요 문제 모범 답안을 보면, 자, 개요에서 먼저 문제하고 개요까지 다 합쳐서 한 0.3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0.3페이지 정도 답안 작성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에 대해서 물었죠, 그죠? 자, 그러면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원리 그리고 특징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유리잔류염소, 그 다음에 결합잔류염소 요 내용이 한 0.5페이지 정도 들어간 거죠. 요 합쳐서 0.5페이지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특징, 유리잔류염소의 특징 또는 결합잔류염소의 특징, 서로 장단점이 반대니까 같이 비교해서 이와 같이 써주면 된다. 요거 한 0.3페이지에서 0.2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0.2페이지라고 하면 0.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죠? 0.3페이지. 자, 요 내용이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물은 염소 주입률과 잔류염소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물었죠. 자, 이 내용도 문제에서 물은 주된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량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쭉 설명해 주고, 특히 요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 다 해서 한 0.7페이지 정도 될 거다. 주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0.7페이지 정도 충분히 분량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자, 그러면 뒤에 한 페이지 하고 조금 더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페이지에는 한 0.7페이지 정도는 사례 그리고 결론, 제한사항에 대해서 쓴다라고 보면 한 0.5페이지가 남을 겁니다. 0.5페이지에는 소독능 증대 방안에 대해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소독능 증대 방안을 넣는 이유는 앞서 문제 분류를 쭉 해봤죠. 그 안에 소독능 증대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구나 해서 이 내용을 같이 집어넣는다. 자, 스토리상 봐도 전체 답안 작성 스토리상 봐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독능 증대 방안에 대해서 C 증대 방안 또는 T 증대 방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도 한 0.3페이지 정도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례. 자, 이 사례 0.5페이지 정도 충분히 써주고, 마지막 0.2페이지 정도는 제한사항에서 또는 결론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모범 답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범 답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자 답안이 되는데, 합격 답안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쓰면 전반적으로 이 답안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점이 안 나오겠죠, 그죠?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기본이 되고, 이 답안에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 들어갈 내용 채우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을 또는 그 기본 내용에서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걸 베이스로 답안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유형 문제도 한번 보면 전, 중, 후 제염소의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 중, 후 제염소 각각에 대한 원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 염소에 대한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 중염소에 대한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고 또는 전, 중, 후 제염소의 개념 그리고 적용 지점에 대해서 대제목, 그 다음에 투입 목적에 대해서 대제목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제목을 잡고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자, 개요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 주로 이제 정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배경, 필요성, 우리가 소독을 하는 배경 그리고 소독이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은 내용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한 0.3페이지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조금 더 한 0.5페이지 문제까지 해서 0.5페이지 정도 정리가 됐는데, 자, 잔류염소 종류 이 내용이 여기 스토리상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주 내용 보면 전, 중 염소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 이렇게 대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후염소 적용 지점과 투입 목적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즉 전염소와 중염소는 거의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묶고 그 다음에 후염소 묶고 그 다음 제염소 이렇게 따로 대제목을 잡았다. 자, 이 내용이 전체 한 2페이지 조금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제목을 잡아보면 앞에 있었던 이 잔류염소 종류 및 기준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나눠서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그 유형 안에서 또 서로 보완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핵심 문제, 출제비도 높은 문제니까 당연히 사례 같이 넣어주고요. 사례는 실시간 수질 자동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거 조류 내용을 끌고 온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고 지금 그 소독 설비 계측에 대한 그 사례 뭐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거고요. 다음 제안사항으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 자, 이게 합격자 답안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고득점 기출반에서는 정규반에서 다뤘던 내용, 정규반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다루진 않아요. 정규반에서 다뤘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가는 거고 수업을 들으지 않은 분들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먼저 듣고 요 다음 그 이어서 요걸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겁니다. 정규반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 기출문제를 유형화해보고 그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이 유형화되는지 유형은 몇 개 유형으로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유형 중에 주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주 과정 또는 내년도 그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수업은 약간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내용 수질부터 해서 개요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이번에 그 시간이 또 돼서 나가게 됐는데 꼭 들어보시고 내년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고 이 기술사 시험은 오래 공부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에 짧게 공부해서 빨리 끝내고 끝내야지 오래 질질 끌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돈도 들어가고 그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요번에 좋은 기회이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반 그리고 요 고득점 기출반 같이 해서 내년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